나르시시스트의 숨은 조력자를 반드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그 조력자가 바로 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의 잘못들을 미화하고 무마시키고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드물게만 보였던 좋은 언행만을 강조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숨은 조력자를 반드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그 조력자가 바로 나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뇌이기 때문이에요. 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내 소중한 뇌가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처음에는 상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게 한 수많은 만행들을 상세히 기억하면서 얘기를 주시고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데 결국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또는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보여줬던 그나마 좋은 모습들과 즐거웠던 시간들 위주로만 언급을 주시며 어떻게 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모습들을 다시 자신에게 보이게끔 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스트가 과거 반복적으로 보여왔던 건강하지 않은 행동 패턴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을 드리면 아 맞다 그런 행동을 저한테 했었죠. 잠시 잊고 있었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세요. 즉 나르시시스트의 언행 중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욱 명확하게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좋지 않은 부분들은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기억이 변형된 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euphoric recall, 미화된 기억 회상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관계에 즐거웠던 순간만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잊어버리는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 거예요. euphoric recall은 잠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점차 발달했어요. 물론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야지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뇌 자체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가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쾌한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요. 또 나르시시스트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거나 빼앗다 보니 이런 변덕스러운 행동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긍정적인 반응을 더 갈망하도록 만들고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상대방의 뇌는 강한 보상을 받은 것처럼 도파민을 많이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은 특정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관련 긍정적인 기억들이 더욱 뇌에 각인돼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유포릭 리콜에 더욱 목마를 수 있어요. 또 나르시시스트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좋지 않은 사람, 아니면 반대로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곁에 계속 둬야 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상반되는 생각으로 인해 상대방은 인지 부조화 상태를 경험해요. 즉, 두 개의 상반된 신념이 충돌해서 심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당사자는 이런 상태가 너무 괴롭다 보니 인지 부조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누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한 관계라는 생각은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평화를 깰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삭제해버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애써 간과하면서 유지하는 평정은 진정한 평정이 아니죠. 폭풍 전야처럼 얼마 동안은 고요한 듯하지만 곧 들이닥칠 큰 어려움들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이 저변에 깊숙이 깔린 채 지속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앞서 얘기 드린 이유들 때문이라도 긍정적인 기억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해요. 긍정적인 기억들과 함께 부정적인 기억들도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어야지.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전체 상황의 한 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런 기억의 왜곡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을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해요. 그렇다면 이런 유포릭 리콜, 미화된 기억 회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 드리자면 일기를 쓰는 것처럼 실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관계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 비난, 가스라이팅,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상세히 묘사하세요.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 기억들이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유포릭 리콜이 나를 지배해서 중심을 잃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전에 내가 정리해 놓은 기록들을 읽으면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나쁘게만 기억하는 것도 해롭듯이 과거 경험을 모두 미화해서 기억하는 것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좋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나쁜 순간들만 지속됐다면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시간들은 간헐적으로만 일어났던 즐거웠던 찰나들이 아니에요. 그 즐거운 찰나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내가 고립되고 통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더욱 방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혹시 나는 유포릭 리콜 상태는 아닌지, 현재 상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 토닥의 원은수입니다.